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오늘은 신장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분을 또 모셨는데요. 잠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동한내과 원장, 신장내과 전문의 한승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또 좋으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닥 시청자분들이 이번 편을 굉장히 기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네. 신장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질문 드리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느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을 보고 왜 거품이 생기지?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그런 질병이라던가 이런 게 생긴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는데 어때요, 원장님? 그렇죠. 사실 거품료가 생기면은 네. 그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닌데 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음. 내 소변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오. 그 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내 소변이 정상인지 아니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거품료도 굉장히 소변에서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상 중에 하나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 거품이라는 게 굉장히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많다 싶으면 어쨌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그 양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백뇨나 이런 거의 양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소변 색깔도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이제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빨갛게 나온다고 다 혈뇨는 아닙니다. 혈뇨일 수도 있고 혈뇨가 아닌 그냥 붉은 소변일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변이 붉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요로결석. 요로결석이 있는 그렇죠. 경우에는 좀 붉게 나오나요? 붉게 나올 수가 있죠. 돌 어. 때문에 상처가 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혈뇨가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방광이나 이런 요로계 쪽에 네. 암이 있어서 그쪽에서 출혈이 있어서 빨갛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콜라색 소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를 실제로 보면은 사실 혈뇨 그러니까 빨간 소변하고 콜라색 소변하고 이렇게 크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럴 뭐 것 같아요. 그거도 붉은색 소변이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네. 그 콜라색 소변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나 뭐 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근육통과 함께 그런 붉은색 소변이 발생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근육에 있는 그 효소들이 깨져서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돼서 빨갛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런 혈액 질환, 좀 그거는 드문 일이기는 한데 네. 적혈구가 깨지는 그런 질환이 생겨서 거기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면서 빨갛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 질환이 있을 때도 네. 또 소변이 그때는 뭐 빨갛게 나온다기보다는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 몸 안에 빌리루빈 농도가 높아져서 그게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면은 이제 진한색 소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굉장히 드문 경우기는 한데 네. 푸른색 소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그거는- 놀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드문. 특히 사실은 성인에 있어서는 병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약이나 뭐 먹는 저 그런 경우 많았던 것 같은데. 아? 비타민을 되게 많이 그렇죠. 섭취하면 맞아요. 네네네. 그거에 따른 뭔가 변화가 맞습니다. 있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먹는 약이나 어떤 건강 보조식품 네. 등에 의해서도 소변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음. 뭐 아기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몸 속에서 네. 어떤 특정 아미노산을 대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희귀 질환이 있어서 그런 푸른색 소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으로 자기 소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저는 그냥 잘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럼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이게 또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우리 원장님을 네, 통해서 맞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단백뇨가 생기면 거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인데요. 네. 그 비누 있잖아요. 네. 비누를 가지고 손 씻으면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사실은 똑같은 원리예요. 오, 비누라는 뭐지? 게 네. 그 사실은 그 성분이 음. 분자를 보면은 기름을 좋아하는 쪽하고 네. 물을 좋아하는 쪽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몸에서 배출되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물을 좋아하는 쪽과 기름을 좋아하는 쪽이 같이 있어서 그게 소변에 섞여서 나오면은 마치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돼서 거품이 나는 거죠. 어렵네요. 네. 어려운 약간 화학 내용입니다. 시간을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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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공부를 좀 열심히 그렇죠. 할 걸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계면 내용이었는데 활성제라고 하죠. 계면활성제 네, 네, 네. 맞아요. 계면활성제가 네. 뭐 들고 안 맞습니다. 들고 이런 얘기들이 네, 많은데 네, 네. 이것도 또 이렇게 그렇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품료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품료가 나오게 되면 좀 색깔도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거품료의 원인은 뭘까요? 일단은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제 네. 신장 질환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소변에서 네, 이제 콩팥이 이상이 생겨서 단백뇨가 음, 생기면은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단백뇨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네. 소변에 단백질이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건데요. 원래 오. 소변에는 조금 소량의 단백질이 섞여서 나오는데요. 이제 콩팥에 이상이 있어서 나와서는 안 되는 단백질이 나온다든지 네. 또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오. 단백질이 많이 배출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단백뇨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거품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단백뇨 자체가 발생하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콩팥은 피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네. 피를 걸러서 네,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서 이제 소변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 피가 지나가는 체가 있어요. 걸러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 그 체가 고장이 나면은 어. 그 사이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단백뇨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또 요즘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단백질 되게 열심히 네, 그렇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신장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백뇨가 심하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거품이 발생하면 나도 단백뇨가 있는 건가? 라고 의심하고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거품뇨가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아까 제가 단백뇨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그건 진짜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의 말씀이고 음. 사실은 그냥 내 소변이 음.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건강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 걸까요? 저도 좀 평소에 거품이 많다고 아하, 생각은 하는데 네. 아무튼 꼭 그런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 소변 줄기가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만약에 내가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한다 하면은 변기에 남아 있는 그런 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거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특히나 요새 여름인데 여름이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탈수가 좀 된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은 네. 그때 이제 좀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거품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병적인 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 네. 내가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백뇨랑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당뇨나 그 고혈압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때 굉장히 마지막에 생기고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당뇨와 그 고혈압이 있는데 세월도 많이 지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라고 네. 하면은 그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단백뇨가 발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유의해서 잘 봐주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감염, 요로감염이라고 요로감염. 많이 하시죠. 맞아요. 방광염부터 뭐 네. 신우신염까지. 원래 이제 콩팥에서 소변이 나가는 길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물로 뭐 소변도 물이니까 맞아요. 물로 항상 씻어주기 때문에 감염을 이렇게 막아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부위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를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에 취약해요. 오. 그래가지고 자주 이제 방광염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병이기도 한데 맞아요.
그런 염증에 의해서도 음. 방광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또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뭐 흔하지 않은 경우기는 한데 그 소변에 정액이 섞여서 나오면은 또 이렇게 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더 무서운 얘기를 하자면 네. 그 방광이나 요관, 요로 또는 신장에 암이 있으면은 또 그거에 관련돼서 거품료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뭐 다시 이제 괜찮은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음식 때문에 이제 소변의 농도가 변하고 성분이 변해서 이제 그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제일 많은 경우는 별일 아닌 음.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아무리 뭐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많은 것 같다라고 네. 해서 무조건 걱정부터 하실 일은 사실은 아니세요. 그래서 정 걱정이 되신다면 네. 이제 병원에 와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안심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소변 뭐를 이제 잘 잘 보고. 유심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소변을 보고 나서 확인을 하고, 뭔가 오늘은 좀 다른데? 이런 걸 느낄 네.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귀찮아가지고 뭐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자주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고, 근데 또 너무 걱정만 하시는 것도 안 좋으실 것 맞습니다. 같아서 네. 전문의를 통해서 이제 검사해 보시고 뭐 안 좋으시면 또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되니까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뭐 거품료가 발생했다 하시면은 선생님을 맞습니다. 찾아서 네,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네.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과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위험한가요? 정말 신장 질환에 문제가 있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2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